볼록에 관한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볼록과 관련된 세 가지 간단한 사실을 언급할 건데요. 보고 계시는 두 문제를 풀면서 그 사실들이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보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에 사용된 수법은 광범위하게 적용되어 스탈링 포뮬러와 같은 복잡한 극한을 계산하거나 무리함수의 근사값을 계산하는 데 활용할 수 있으니 눈여겨봐둡시다. 아래로 블록인 구간에 닫힌 구간이 포함되어 있다고 합시다. 이 경우 최대값은 닫힌 구간 양 끝점에서 발생한다는 게 첫 번째 기억해야 될 사실입니다. 증명은 간단합니다. 기울기 버전의 블록의 정의를 살펴보겠습니다. 알파, 베타 구간 내부에서 최대값이 발생한다면 지금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기울기가 작아져야겠죠. 그래서 정의와 모순이 됩니다. 굳이 써야 한다면 내부에 있는 감마에서 알파로의 기울기 그리고 끝점인 베타로의 기울기를 생각해보면 첫 두 점의 기울기보다 뒤에 두 점의 기울기가 더 작거나 같아야 합니다. 1차 함수가 아니라면 이럴 순 없죠. 볼록의 정의에 등호가 포함된 경우는 1차 함수 역시 볼록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용어는 정의하기 나름이라 증가나 블록 같은 개념에는 등호가 포함되기도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문제에 주어진 조건은 잘 살피셔야 합니다. 1차 함수인 경우를 포함해 어찌됐건 양 끝점에서 최대값을 가져야 한다는 사실에 동의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기억해야 될 사실을 살펴보겠습니다. 두 함수가 아래로 블록이면 두 함수의 합 역시 아래로 블록 함수입니다. 증명해야 할 것도 없지만 굳이 써보는 이유는 상황에 따라 필요충분 조건을 적절히 사용할 수 있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내분으로 표현된 볼록의 정의입니다. 파이, 프사이 모두 아래로 블록이라 했으니 관계식을 만족해야겠죠? 두 부등식에 각 변을 더합니다. 더한 함수 역시 아래로 블록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상단의 문제를 풀기 위한 준비가 끝났습니다. 문제를 풀어봅시다. 닫힌 구간에서 발생하는 부등식 문제는 볼록성을 반드시 확인하셔야 됩니다. 일단 BC를 고정하고 좌변을 A의 함수로 보는 겁니다. BC를 고정하면 첫 항과 마지막 항은 1차 함수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등호를 포함한 볼록의 정의에서는 1차 함수 역시 볼록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가운데 두 항은 1차 분수 함수입니다. 대표적으로 아래로 볼록인 함수라 할 수 있겠죠? 그 결과는 아래로 볼록인 4개의 함수를 더한 꼴인데요. 차례로 더해 나가면서 역시 볼록이라는 사실은 방금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BC가 0, 1 사이에 고정된 임의의 값일 때 A는 0 또는 1에서 최대값을 얻습니다. 같은 방식으로 BC 역시 0 또는 1에서 최대일 겁니다. A, B, C가 각각 0일을 선택할 수 있다면 8가지 가능성이 발생할 텐데요. 확인해보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볼록인 경우 최대는 양 끝에서 볼록 함수의 합은 역시 볼록 함수라는 사실을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볼록성을 이용하지 않고도 주어진 부등식은 증명할 수 있습니다. 대칭식의 순서를 가정하는 것은 자연스럽습니다. 마지막 항을 분수식으로 바꾸었습니다. 2 플러스 C 플러스 1을 분모 분자에 곱했죠. 1-B, 1-C 세 항의 산술기하 평균을 적용해서 이보다 작거나 같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요. 첫 두 항은 통분되어 있으므로 합하면 분자가 1이 될 겁니다. A가 가장 큰 숫자이므로 A를 B 또는 C로 바꾸면 분수식의 값은 커질 겁니다. 최종적으로 분수식을 조작해서 합이 1이 되도록 만들 수 있었습니다. 이 풀이보다 앞서 볼록의 두 가지 간단한 성질을 이용한 풀이가 훨씬 더 간결한 것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오늘 다룰 두 번째 문제입니다. 적분값의 비교, 즉 넓이의 비교는 수학을 배운 이래로 계속 중요한 주제였을 겁니다. x분의 1의 그래프를 조금 왜곡해서 그렸습니다.
부등식의 가장 오른쪽 항은 사다리꼴의 넓이입니다. 아래로 블록의 정의가 9점을 잇는 선분보다 함수가 아래에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적분값보다 사다리꼴의 넓이가 클 겁니다. 한편 부등식의 좌변은 지금처럼 직사각형의 넓이로 간주할 수도 있겠죠. T분의 1에 A-S에서 A 플러스 S까지 적분값이 직사각형의 넓이보다 클 거라는 걸 객관적으로는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림상으로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죠. 볼록에 관해 마지막으로 할 얘기는 바로 이겁니다. 아래로 볼록인 함수가 미분 가능해서 접선을 얻을 수 있다고 합시다. 이 경우 접선은 함수보다 아래쪽에 있습니다. 새롭게 그린 사다리꼴과 직사각형의 넓이는 같습니다. 직사각형에서 잘려나간 부분을 왼쪽으로 옮겨놨기 때문이죠. 그러나 곡선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훨씬 더 선명합니다. 접선은 분명하게 아래쪽에 있습니다. 굳이 식으로 쓰자면 LX를 접선의 방정식이라고 합시다. 0보다 크거나 같다는 사실을 보이면 됩니다. 라지 F를 미분합니다. A에서는 도함수의 값이 0이 될 겁니다. 함수와 접선의 기울기가 같기 때문이죠. L'은 편의상 L'으로 표기했지만 상수입니다. 볼록의 정의를 다루면서 미분 가능한 경우에 도함수가 증가함수란 사실을 얘기했습니다. 따라서 F'은 A 왼쪽에서는 마이너스, A 오른쪽에서는 플러스입니다. 말로 하면 번거롭지만 증감표를 작성해 보시면 라지 F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아야 한다는 사실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참고로 직사각형보다 오차가 작기 때문에 사다리꼴을 이용해서 정적분의 값을 근사 계산하는 것은 익혀두시면 좋습니다. 위의 부등식을 2번 반복 적용하면 아래의 계산 결과를 손으로도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 다룬 내용을 요약 정리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3가지 사실입니다. 볼록인 경우에 닫힌 구간에서 최대는 양 끝점에서 발생한다는 겁니다. 위로 볼록이라면 최소값이 발생하겠죠. 두 번째, 두 함수가 모두 아래로 볼록이면 컵으로 만든 함수 역시 볼록하다는 사실 기억하시고요. 세 번째, 아래로 볼록인 경우에는 접선이 항상 아래쪽에 있게 됩니다. 위로 볼록은 반대겠죠. 접선과 함수와의 관계는 구간 전체에서 볼록이 아닌 경우라 하더라도 접선과 함수의 관계를 이용해 배소 비교를 하는 것은 몹시 중요합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